지난 9월 3일 제29대 총여학생회 모임 페이스북 페이지에 총여학생회장 송세범 씨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지난 8월 28일 학내 국제 캠퍼스와 신촌 캠퍼스를 잇는 셔틀버스 예약에 있어 조교진의 우선권이 없어져 수업에 지장이 간다는 불만이 일었습니다. 지난 10월 5일 서울 잠실야구 경기장에서 아침 11시로 예정됐던 연고전 야구 경기가 거세진 빗줄기로 인해 결국 12시경 우천으로 취소되며 무승부가 확정됐습니다. (10월 5일) 오후 3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8 정기연고전 농구 경기에서 우리대학교 농구부가 치열한 접전 끝에 72대 69로 승리했습니다. 2018 정기연고전 빙구 경기가 열린 목동 아이스링크장에서 우리대학교가 고려대학교에 1대2로 패배했습니다. 우리대학교는 10월 6일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018 정기연고전 럭비 경기에서 고려대학교에 31대 15로 승리했습니다. 연고전 둘째 날이었던 지난 10월 6일 축구 경기가 열린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우리대학교 축구부가 고려대에 2대1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연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첫째 주 YBS 뉴스 양찬영 이메림입니다. 지난 9월 3일 제29대 총여학생회장 송세범 씨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제29대 총여학생회 모임 페이스북 페이지에 총여학생회장 송세범 씨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송세범 씨는 지난 3월 학내 성 관련 사건에 연루돼 총여학생회 모임으로부터 총여학생회장직의 직무가 정지됐고 사퇴 권고를 받았습니다. 은하선 씨의 초청 강연 이후 총여학생회의 존폐를 놓고 학생사회 간의 논란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이를 대표하는 회장이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이에 총여학생회의 퇴진을 요구하는 단체가 생겼고 회장의 비활동 사유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지만 총여학생회 측은 회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고 밝힐 뿐이었습니다. 모임 측은 지난 6월 18일에 인권축제의 불통 논란에 대해 충분한 소통이 없었던 점을 통감한다고 말했으며 7월 21일엔 총여학생회장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사적인 영역에 준하는 사건이기에 밝힐 수 없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한편 총여학생회장의 사퇴와 모임의 입장문 이후에도 현 총여 지도부의 퇴진과 총여기구의 폐지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지속됐습니다. 총여학생회장의 사퇴 이후인 지난 5일 우리는 모임을 반대합니다에서 중앙도서관 정문 기둥에 현 총여학생의 전원이 사퇴해야 하는 근거를 정리한 대자보를 부착한 겁니다. 이들은 그간 회장의 비활동 사유를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 의무를 위배하고 열건한 점과 은하선 씨의 강연 강행으로 불통 논란을 일으킨 점 등을 꼽으며 총여학생의 전체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총여학생회장이 사퇴했지만 회장과 관련한 의혹만이 모임의 실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9월까지 모임 퇴진 서명을 받아 총여학생회와 학생복지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임 측은 송세범 씨의 사퇴 이후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여학생회장의 사퇴 이후에도 끝없이 제기되는 총여학생의 존폐 문제.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온 사안인 만큼 모임 측의 조속한 입장 공개가 필요해 보입니다. YBS 뉴스 박은지입니다. 지난 8월 28일 연세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셔틀버스 예약에 있어 조교진 우선권이 사라져 수업에 지장이 간다는 불만이 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효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8월 28일 연세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 셔틀버스 조교 우선 예약권에 대한 게시글이 게재됐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조교진의 셔틀버스 예약 우선권이 없어졌는데 수업을 하러 가는 입장인 만큼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보단 수업이 더 중요하지 않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교 일반 조교인 A씨는 셔틀 예약 시스템이 바뀐 이후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셔틀버스를 타지 못해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야만 해서 결과적으로 수업에 늦었던 적이 있었으며 아예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조교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통계학 입문과 같은 TA 시간이 존재하는 경우 송도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면 학생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수업에 큰 지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하며 최소한 RA들과 동일하게 4일 전에 우선적으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교 총무처에선 조교진의 셔틀버스 예약 시스템에 대한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총무처에선 송도를 왕복하는 교수진과 미리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실험 조교에 한해서는 4일 전에 셔틀버스 예약 우선권이 여전히 제공되고 있으며 일반 조교의 경우 우선권이 부여된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일반 조교들을 대상으로도 우선권은 보장됐었고 특히 통계학 입문 조교들의 경우 예약에 있어 전원 혜택이 있었다고 반론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셔틀버스 예약 우선권의 유무에 대한 논란뿐만 아니라 학교 측으로부터의 공지가 있었는지의 여부에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조교 A씨는 학기 초에 셔틀버스를 예약하던 도중 우선권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며 따로 공지를 받은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교 측에선 일반 조교의 우선권은 애초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셔틀버스의 정원은 한정돼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캠퍼스 간의 이동을 위해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공식적인 소통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과 민원의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YBS 뉴스 장효진입니다. 지난 10월 5일에 열린 2018 정기연고전 첫 번째 경기였던 야구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되며 무승부가 확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5일 서울 잠실 야구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18 정기연고전의 첫 시작인 야구 경기가 우천으로 인해 취소됐습니다. 관계자들은 아침 11시로 예정됐던 야구 경기를 30분 지연으로 지켜봤지만 거세진 빗줄기로 인해 결국 12시경 경기가 무승부로 확정됐습니다. 개막식에선 선수 대표 선서 이후 양교 방송제가 전광판에 송출됐으며 기수단과 응원단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경기가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인해 2번이나 지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대학교 학생들과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열띤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약 1시간 동안의 응원전이 이어졌지만 날씨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선수들이 덕아웃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우천 취소 확정 후 개막식에선 고려대학교 염재우 총장의 시구와 양교 선수단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양교 선수들은 서로 포옹과 악수를 했고 각자의 진영을 바꿔가며 경기 관중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야구부 측의 우천 세레모니로 경기 취소에 아쉬움을 달랬고 양교 야구 선수들 모두 단상에 올라가 응원단과 함께 응원을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2018 정기연고전의 야구 경기를 위해 고된 훈련을 해온 선수들일 것이기에 더욱 아쉬움이 많이 남는 취소 소식이었지만 다음 2019 정기연고전에서 그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오길 기대합니다. YBS 뉴스 박은지입니다. 지난 10월 5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8 정기연고전 농구 경기에서 우리 대학교가 72대 69로 짜릿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오후 3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2018 정기연고전 농구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오전에 예정돼 있던 야구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돼 농구 경기가 2018 정기연고전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1쿼터부터 연세대와 고려대의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경기 시작 직후 연세대 김무성 선수가 외곽에서 3점 슛을 성공시키며 초반 분위기를 잡아오는 듯했으나 고려대의 연속된 득점에 점수차를 벌리지 못하고 16대 16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2쿼터에선 연세대와 고려대 모두 득점이 쉽게 나지 않으며 경기가 제자리 걸음을 걸었습니다. 양측의 속공이 이어졌지만 쉽게 득점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연세대 전영준 선수의 2점슛과 김경원 선수의 골밑 2점슛이 성공하면서 연세대가 경기를 5점 차로 리드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경기 4분여를 남기고 고려대 신민석 선수가 2득점을 기록한 후 연세대의 끈질긴 추격에도 불구하고 39대 40으로 고려대의 역전을 허용하며 2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3쿼터에선 연세대와 고려대의 공방이 이어지며 팽팽한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 3쿼터 초반 양측 선수들의 슛이 번번이 골대를 빗나가며 득점 없는 경기가 계속됐지만 연세대 김무성 선수의 역전 3점 슛을 필두로 연세대가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4쿼터 초반엔 승패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한 득점과 리바운드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고려대 박정현 선수가 경기 시작 직후 2득점을 기록하며 고려대가 다시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 김진영 선수가 덩크슛을 내리꽂으며 우위를 점했으나 연세대 전영준 선수가 중거리 3점 슛을 성공시키며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경기 중반부터 리바운드 싸움과 득점 경쟁이 치열하게 이어졌으나 연세대 한승희 선수의 2점 슛부터 김무성 선수의 승리를 확정짓는 3점 슛까지 연세대 선수들의 슛이 골로 이어지며 경기는 72대 69로 종료됐습니다. 이날 연세대 김무성 선수는 15득점, 이정현 선수는 13득점을 기록하며 경기 전반을 주도했고 김경원 선수는 무려 15리바운드를 기록하며 고려대의 골문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이번 경기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세대는 농구 강자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2018 정기연고전의 시작을 파란 물결로 물들이게 됐습니다. YBS 뉴스 이정민입니다. 2018 정기연고전 빙구 경기에서 우리대학교가 고려대학교에 1대2로 아쉬운 끝내기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정은채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5일 2018 정기연고전 빙구 경기가 열린 목동 아이스링크장에서 우리대학교 빙구부가 고려대학교에 1대2로 아깝게 패배했습니다. 1피리어드에선 양교 선수들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며 날카로운 분위기 속에 고려대학교 윤재현 선수가 다리 부상을 입는 등의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 우리대학교 남이두 선수의 슬랩샷과 박지환, 김진수 선수의 연속 슈팅 등 양교 모두 맹렬한 공격을 펼치며 여러 차례의 유효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대학교 김동현 선수의 안정적인 방어를 비롯한 양팀의 선방으로 1피리어드는 득점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2피리어드가 시작하며 경기의 주도권은 우리대학교에 넘어왔습니다. 우리대학교 조지현 선수가 김병건 선수의 패스를 받아 2피리어드 시작 31초 만에 정확한 슈팅으로 선제골을 성공한 겁니다. 이후 빙판 위에 흐름을 장악한 우리대학교는 연속적인 슈팅으로 고려대학교를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되는 신경전 속 고려대 선수의 반칙으로 우리대학교 이총현 선수의 얼굴에서 피가 나는 상황까지 발생했으나 우리대학교는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계속 고려대학교를 압박해가며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3피리어드 중반까지 계속되며 우리대학교 선수들이 고려대학교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윽고 경기 막바지에 접어들자 고려대학교 선수들의 거센 공격이 펼쳐졌습니다. 경기 종료 1분 53초 전 고려대학교 이재희 선수가 퍽을 골대로 밀어넣으며 동점 상황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우리대학교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공격을 진행해 나갔으나 경기 종료 단 8초만을 앞두고 고려대학교 김시영 선수가 역전골을 넣었습니다. 이에 우리 선수들은 마지막까지 총력으로 공격하며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보였지만 결국 경기는 우리대학교의 아쉬운 1대2 역전패로 끝나게 됐습니다. 경기의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한 우리대학교 선수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내년 연고전에서는 선수들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YBS 뉴스 정훈채입니다. 2018 정기연고전 럭비 경기에서 우리대학교가 고려대학교에 31대 15 더블 스코어로 승리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2018 정기연고전 2일차 경기가 열린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우리대학교 럭비부가 포구를 뚫고 승리를 전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킥오프로 시작했지만 실책으로 인해 우리대학교 스크럼으로 공격권이 넘어왔습니다. 우리대학교는 전반 3분 만에 인골 지역에서 여재민이 고려대학교 이승훈과의 경합 끝에 트라이를 성공시키면서 선제점을 냈습니다. 이어 신현민이 컨버전킥을 성공시키며 전반전 경기 분위기를 압도했습니다. 전반 7분 고려대학교는 하프라인에서의 강한 압박으로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4점 차로 추격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전반 16분 이용훈이 고려대학교 수비 라인을 빠르게 돌파하며 트라이를 찍어내고 이어진 컨버전킥을 신현민이 완벽하게 성공시키며 우리대학교는 14대 3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전반 35분 우리대학교 유재훈이 고려대학교를 돌파하고 김성현이 패스를 받으며 빠르게 트라이를 찍어냈습니다. 이어진 컨버전킥에서 신현민이 아쉽게 실패했지만 힘과 스피드 면에서 우위를 보이며 전반전 경기가 19대 3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후반전은 우리대학교 킥오프로 시작한 뒤 2분 만에 우리대학교 신현민이 길게 찬 공을 김영환이 그대로 이어받아 트라이를 성공시키고 이어 컨버전킥까지 성공하며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후반 7분 우리대학교가 고려대학교 인골라인 앞에 형성한 럭을 통해 이현수가 트라이를 찍어냈습니다. 하지만 후반 19분 고려대학교가 우리대학교 부근에서 몰을 형성하며 트라이를 성공시키고 이어서 손민기가 컨버전킥도 성공시키며 추격을 이어갔습니다.
계속된 추격에 이어 후반 30분 고려대학교 이경환이 트라이를 성공시켰지만 경기는 31대 15로 마무리되며 2018 정기연고전 럭비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올해로 우리대학교 럭비부는 정기연고전 4연승이란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내년 정기연고전 럭비 경기 5연승까지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YBS 뉴스 조윤정입니다. 2018 정기연고전 축구 경기에서 우리대학교가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2대1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종합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최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2018 정기연고전의 마지막 종목인 축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우리대학교는 하승훈 선수와 윤태웅 선수를 필두로 나선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고려대학교에서 첫 골이 나왔습니다. 전반 3분, 우리대학교 골키퍼인 김시윤 선수가 앞으로 나와 볼터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공이 흘러가 고려대학교 신재원 선수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우리대학교는 분위기를 뒤집기 위해 실점 이후 수차례 공격을 시도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이른 시간 실점으로 인해 흐름을 뺏길 수 있는 경기였지만 우리대학교는 침착한 운영을 통해 추가 실점 없이 전반을 마쳤습니다. 후반 8분, 우리대학교 하승훈 선수의 도움으로 윤태웅 선수가 첫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왼쪽에서 하승훈 선수가 얼리 크로스로 공을 넘겼고 이를 받은 윤태웅 선수의 헤딩으로 골문을 통과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대학교 백승우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앞에서 수비 라인을 뚫고 침투해 하승훈 선수에게 공을 패스했습니다. 후반 19분, 하승훈 선수가 결승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그것으로 경기는 2대1이란 우리대학교의 역전승을 기록하며 마무리됐습니다. 2018 정기연고전, 우리대학교는 축구 경기를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다음 연고전에서도 짜릿한 승리를 거머쥘 수 있길 기대합니다. YBS 뉴스 최유호입니다. 어느새 가을이 가고 바람이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세인 여러분 모두 따뜻한 겨울을 위한 준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